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다 시간, 네, 수소맘TV의 마틸다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 10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수다하는 시간이 오는 날만을 기다리며 저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편안하게 수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고요. 남편도 없고 첫째도 다 어린이집에 보낸 시간이고 정말 저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한금 같은 시간을 즐겨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 하던 화장도 좀 하고 또 아시겠지만 출산을 하면 화장은 남의 일이 되죠. 당분간은. 그래서 낳기 전에 열심히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대본을 보고 오프닝 대본을 보고 하느라 아마 시선 처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둘째 난임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누고자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둘째가 나오기 전에 영상을 하나라도 더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개인적인 이벤트하고 임신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노트북을 켜놨고요. 자, 나의 임신, 출산, 그리고 개인적인 이벤트에 대한 뭐 병력도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고 저하고 비슷한 뭐 경험치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 개인차가 있고 저희 케바케라 그러죠. 예, 그런 경우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겠고 저와 비슷하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뭐 노하우라든지 방법이 될 수 있긴 하겠죠. 네, 저는 좀 어린 나이에 갑상선암이라는 거를 앓게 됐어요. 2006년 11월이고요. 갑상선암 진단을 2006년 11월에 진단이 아니고 그 전에 진단을 받고 9월쯤에 진단을 받고 11월에 수술을 했었고요. 전절제. 지금 현재 부갑상선샘만 남아있고 갑상선 자체는 다 전절제가 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희미하게 줄이 보일 겁니다. 네, 16년 전의 일이라서 많이 아물었을 거예요. 네, 잘 꿰매 주셔가지고 나름 또 어린 나이 아가씨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2년간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전이가 됐는지 잘 몰랐었죠. 네, 어느 정도의 전이 된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지로이드 복용 중이고 고칼슘제를 같이 함께 복용 중입니다. 그리고 자, 14년 8월에 임신을 하게 되고 네, 특별한 뭐 그 사이에는 이벤트는 없었어요. 자, 2006년 11월에 갑상선을 수술을 하고 2014년 8월에 임신을 해서 혼수를 한 다음에 2014년 11월에 결혼을 하고 네,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 4월에 출산을 했고요. 첫째를. 그리고 첫째에 대한 이벤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출산했을 때가 37세. 네. 그다음에 2016년 8월에 또 계획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초기에 너무 많은 이제 약물들을 좀 복용하게 됐어요. 결막염, 방광염 등에 쓰는 1급 항생제를 모르고 임신인지 모르고 많이 먹게 됐고 또 개인 가정 사정으로 뭐 어쨌든 이래저래 네네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2017년 10월에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2017년 10월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때는 임신 확인 후에 6주 1일이었는데 심장 박동수가 103으로 좀 불안하다고 교수님이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네, 한 이틀 뒤에 6주 3일
쯤에 계류유산을 하게 됐다는 진단을 받고 심정지로 네, 이제 소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로 이제 배출하려고 했는데 사이토텍을 이제 삽입을 해서 배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를 해서 다시 이제 나머지 잔여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파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요때부터 좀 순조롭지 않다고 싶었고 17년 10월에 임신을 했을 때도 사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첫째하고 둘째가 생겼을 때 그런 진행 속도와는 달랐어요. 다 느렸어요. 나랑도 늦게 보이고 집도 작고 그 다음에 나낭이 생겼는데도 너무 커. 나낭이 애기만큼.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던 거여서 네. 그러고 나서 자 2018년도는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피임 아닌 피임을 하게 됩니다. 또 잘 가져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2019년도에 6월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미 2019년도 1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안 됐어요. 1월, 2월, 3월, 3월 시간을 보내다가 6월 달에 일반 산부인과 가서 날짜 잡고 난포 터지는 주사 맞고 이제 숙제하는 날을 잡아서 했는데 우연찮게 딱 의사 선생님이 예정하는 날에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아기 집을 보기 전에 화학적 유산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반 산부인과에서 서초에 히읗치읓 병원 히읗치읓 병원으로 난임병원으로 옮겼어요.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착상이 됐는데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착상조차도 순조롭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을 옮기게 됐고 일반 산부인과는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시 난임병원이라서 다른지 원인을 조금씩 찾아갔어요. 여성호르몬 그러니까 저는 양방하고 한방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이제 양방에서는 좀 대기가 많이 길어지니까 한방에서 좀 급하게 뭐 유주분비 검사라든지 여성호르몬 검사를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난임병원으로 가서 이제 의뢰를 했죠. 그리고 어쨌든 뭐 프로게스테론, 뭐 에스트로겐 다 이런 게 좀 이게 불균형이었어요. 특히 여성 호르몬이 평균치보다 좀 절반밖에 안 됐었고, 뭐 2019년 2월에 일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했을 때는 자궁 내막도 얇았고 0.7, 0.8 정도 얇았고 이미 그 전부터 생리량이 좀 줄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충하고자 한방을 같이 병행했고 약을 한 4제 정도 먹었어요. 4제 정도 먹고 별로 효과가 없네. 이제 그만하자 하는 찰나에 이제 이 둘째가 생긴 거고요. 거의 뭐 1년을 쉬었다 먹었다 하면서 한약을 달아 먹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옮긴 난임병원에서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고 한방병원에서 검사한 유주분비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받기 시작했고요. 저는 수치가 정상인데도 계속 유주비 분비가 돼서 아마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주 분비는 한 1,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한 지도 좀 꽤 됐는데 샤워를 하거나 그랬을 때 유주비 나오는 거를 알았었지만 그게 착상을 결정적으로 방해한다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두통이 심했어요. 두통이 2년 정도 두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두통약을 달고 살았어요. 타 땡땡땡땡 롤 달고 살았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임신하고 자궁하고 연결돼 있는 걸 너무 늦게 알았죠. 그래서 원래 둘째 계획은 3-4살 터울
늦어도 4살, 3살 터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고, 역시 아이는 계획하면 안 된다. 뭐 기본적으로 계획할 때 엽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챙겨 드시는 건 맞는데, 뭐 언제 몇 살 터울에 뭐 어떻게 낳고 이거를 계획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자, 정리를 하자면, 자, 2006년 11월에 저는 갑상선 수술했고요. 이게 또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갑상선 암 수술을 한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뭐 임신이 잘 안 된다고 이런 카더라 통신이 우리 사이에는 또 좀 있었어요. 뭐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또 얘기는 하시고, 병원에서도. 그 다음에 2014년 이제 8월에 임신을 하긴 하고, 임신 유지를 해서 15년 4월에 출산했고, 16년 8월에 임신했는데 또 패스. 2017년 10월에 임신을 했는데 계류유산. 이제 2018년에 어쩌저쩌 가져지지 않았고요. 2019년도에 6월에 임신을 하긴 했는데 화학적 유산되고, 그래서 쭉쭉쭉쭉 시간이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개인적인 이제 개인적인 병력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요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지금의 이제 둘째는 38주 3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좀 너무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요런 개인의 그런 걸 좀 나누면 본인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았을 때 좀 의견을 나누거나 뭔가 동조하기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자, 아휴, 숨이 찹니다. 자, 오늘은 좀 괜찮나요? 네. 그때는 첫 영상 때는 신랑이 너무 얼굴을 크게 나오게 찍어줘서 이제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고요. 둘째 기콩이 태명입니다. 둘째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라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상에는 제가 뭐 유주 분비를 위해서 뭐 노력했던 거, 음식, 운동, 체중 조절 이런 거 뭐 간단하게 나누고자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일단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산부인과에서도 그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나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나이입니다. 신체 나이 중요하지 않대요. 뭐 그리고 뭐 자기가 동안인데 뭐 나이가 많지만 어려 보이게 다 상관없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른 난자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나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 그런 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수소맘TV의 마틸다는 두 번째 수다를 떨고 저는 다시 물러갑니다. 세 번째 수다 때 만나요. 안녕.